추미애가 정직 2개월의 윤석열 징계안을 대통령에게 제가받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그러니까 문재인이 추미애에게 사퇴를 권고를 했고요. 그것을 자발적 사의 표명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문과의 만남을 끝내고 나갈 때 청와대 춘추관 기자들이 몰려있는 곳이죠.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마이크 잡고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는데 추미애가 그걸 거부하고 춘추관에 들리지 않은 채 집으로 가버렸다. 이거는 사실상 항명 아니냐. 이게 말이죠. 정말이지 이거는 일파만파입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요. 중앙일보가 그거를 다시 이제 종이신문에 옮겨서 기사로 쓰고 있고요. 조선일보도 그걸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잠시 살펴보죠. 조선일보는 법조면 쪽에 이걸 했는데요. 그러니까 1월 16일 윤석열 징계 재가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 대통령 만났을 때 이렇게 조선일보는 썼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개각 등 인적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물러나 달라고 했지만 추 장관은 거부했다고 한다. 이게 본지 취재, 조선일보 취재 종합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자 문 대통령은 추미애가 사퇴를 거부하니까 그러자 문 대통령은 경질하겠다. 경질은 이제 문책성 경질을 하겠다라고 뜻을 밝혔고 추 장관은 그제야 문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그토록 확고하다는 거, 강하다는 걸 알고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를 발표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하면서요. 그날 문 대통령과 얘기를 끝난 뒤 원래는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 기자실에 있는 춘추관에 들러 본인의 거취를 직접 밝히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 100%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만들려 한 셈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당초 약속과 달리 그냥 청와대를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대통령 요구에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행동이었다. 그렇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요번에 윤석열 징계에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임명권은 있지만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 면직, 임면권은 없다. 그렇지만요, 법무부 장관은 다릅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언제든지 너 나가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날로 이 면직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거 재청권자인 국무총리 역시 추윤 동반 사태 이런 식으로 포장은 했지만 추미애 사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지가 꽤 됐는데 대통령의 이런 명에 불복한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춘추관은 안 들리고 나갔더니 이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이렇게 사의 표명을 했고 대통령이 높게 받아들이고 높게 평가하고 사표 수리 여부를 숙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와대가 자작극을 한 거예요. 추미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작극을 한 거고 그날 이후로 후임 장관에 누가 거론된다 하면서 자꾸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추미애의 그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찾아봤어요. 추미애가 12월 16일 청와대에 갔다 와서 그 12월 16일 밤에 SNS에 짧은 글을 올립니다.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검찰개혁, 자신의 어떤 운명, 이게 아주 성스러운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했는데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검찰개혁의 소명을 다 하지 못했다. 다 하지 못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추미애 이 글이 그 청와대 어제 중앙일보 기사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썼어요. 그 조각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조각이 온전하다. 더 부서져야 되는데, 더 부서지고 아주 가루가 돼야 되는데, 온전하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더 깨져야 된다. 더 부서져야 된다. 나에게는 더 할 일이 남아있다. 이게 청와대를 갔다 오고 그날 밤에 약간 뭐 문학적 표현을 한 거지만 이걸 천천히 뜯어서 해석을 해보면 나는 청와대는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내가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난 그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애둘러서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밤 추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의 사의 표명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상 그날 밤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요, 추미애가 그렇다면 청와대가 그 정도까지 사의 표명했다고 발표를 했으면 사표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먼저가 이제 사직서 제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청와대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예, 지금 청와대는요,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의를 밝힌 것은 맞지만,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은 맞지만 사직서 제출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그만두겠다고 하는 뜻은 밝혔지만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사표를 사표를 낸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내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퇴의 뜻은 밝혔지만 사표는 나지 않았다. 이건 웃긴 얘기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곤혹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그런 답변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16일 밤에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묘한 글을 올리고 나서 추미애가 열흘 동안 쭉 침묵을 이어갑니다. 침묵을 이어가다가요, 24일 밤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홍순호 판사가 윤석열 직무복귀 결정을 내리고 25일 오후에 윤석열이 다시 두 번째 직무복귀하는 출근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을 하고, 그러면서 추미애의 반응을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근데 27일 밤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아주 간단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업무 복귀에 대한 불편한 심정도 여기에 담았지만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날은 추미애가 자신의 이 성스러운 과업이라고 생각한 그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고,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날이 꼭 와야 되는 것을 또 그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 행정법원의 그런 충격적 결과를 받아든 청와대는 정말 이제 경로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문책을 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니들 말이야, 이거 무슨 해임이나 면직이 아니라 또 정직 6개월도 좀 아리까리 하니까 정직 2개월 정도 하면은 이 정도는 행정법원에서 받아줄 거다. 니들이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결국 이렇게 완전히 윤석열한테 되치기 당하고, 이게 뭐냐,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떨어지고 이 통치권자로서의 권위 체면도 완전히 다 구겨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윤석열 그 정직 2개월을 밀어붙인 그 라인에 대한 문책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민정수석 바뀐 지 4개월뿐이 안 되는 김종호였어요. 김종호가 대통령에게 그런 거를 잘못 보고했다. 잘못된 판단으로 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를 했다. 문책을 해가지고 12월 말일에 교체하고 이제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미애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민정수석도 그렇게 넉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교체하는데, 이 민정수석보다도 이 사태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추미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추미애 그거는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과 청와대가 추미애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 보니까요, 이 추미애에게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는 무슨 그런 속사정이 있는지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뭐냐 하면요, 물론 이제 추미애의 어떤 캐릭터가
통제 불가능한 인물이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 돈키호테 같은 속성이 너무 강하다. 이건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영이 먹히지 않은, 아주 이 정권 들어와서 대통령의 영이 먹히지 않은 어찌 보면 아주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레임덕을 얘기할 때 레임덕의 징후 뭘로 보는가? 이를테면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대 중반 밑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레임덕의 징후고. 근데 레임덕의 빼박 증거는 뭐냐면 그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명이 씨가 안 먹힐 경우, 대통령의 영이 씨가 안 먹힐 경우, 이건 뭐 빼박 레임덕이 됩니다. 그건 뭐 확실한 레임덕의 증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가 이렇게 사실상 추미애가 문의 어떤 지시와 결정을 들이받은, 춘추관에 들리지도 않고 집으로 가버린 이런 게 이제 언론에 공개되면요, 이건 정말 문재인으로서는 치명적인 겁니다. 뭐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 이상으로 치명적인 건데, 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깔끔하게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미애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가? 작년 12월 30일에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추미애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법무부 장관의 박범계를 내정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사표 수리가 됐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추미애는 뭐 어떻게 됐어요? 1월 1일에도 신년사를 올렸어요. 신년사를. 그 신년사를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청와대가 사표 수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1월 1일 추미애가 신년사를 올린다는 것은 청의 그 발표를 또 뒤집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거 아니다. 나는 아직도 장관이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건 정말 이제 청에서 말이에요. 너 죽을래? 너 까불래? 이렇게 해갖고 주저앉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대통령의 영이 청와대가 뭐가 돼요? 완전 우습게, 이렇게 되는 건데, 1월 1일날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청와대가, 보인 반응 뭐냐? 아무런, 추미애가, 추미애 신년사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않고, 1월 2일날 문재인이 현충원 참배를 하는데, 추미애를 또 거기 껴줘요. 추미애 껴주면 안 되는 거죠. 그 대통령이 가는 행사에 어떤 장관들을 데리고 갈 것인가는 청와대에서 다 일일이 한 명씩 다 체크해서 정합니다. 그 추미애가 거기 가겠다는데 너는 사표 처리됐는데 왜 네가 여기 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꺼져. 해야 되는데 추미애를 또 거기 껴줬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요. 이게 도대체. 스타일도 구겼는데 또 추미애 요구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이 뭐냐. 그래서 그 사연이, 그 속사정이 뭐냐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가 이렇게 윤석열 때리기에 선봉장이 되면서 이른바 대깨문 문바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확보를 했고, 그 강성 친문층의 그 추미애에 대한 열렬한 지지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미애를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에 대한 그 배려는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부구치소 그런 그 뭐 엄청난 집단 감염 사태가 날 때도 제일 처음 사과한 사람이 12월 31일에 이용구 법무차관이에요.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까지 사과를 했는데 정작 추미애는 장관직에 있으면서 또 좋은 일만 하고 이런 거는 또 하기 싫으니까 사과를 안 하고 버틴 거예요. 근데 정세균이 추미애 대신에 먼저 사과를 했다. 아니 그거는요 청와대가 추미애, 네가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네가 사과해. 얼마든지 그래,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법무차관도 사과했는데, 국무총리를 통해서 사과하게 만드는. 결국 이제 나중에는, 여론의 그 반발 때문에 추미애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월 30일에 추미애 후임 박범계를 발표하면서도요, 이 법무부 장관 하나만 딱 발표하면 추미애에 대한 경질성 뭐로 인사조치를 딱 보일 수 있으니까 물타기를 위해서 신임 환경부 장관과 보훈처 장관 이렇게 세 개 부처 장관급 인사, 요거를 같이 패키지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추미애 네가 잘못해서 경질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명예퇴진의 모양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청와대에서 사표 수리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장관으로서 신년사를 발표했고
그런데 청와대는 화를 한마디도 내지 않고 그 다음날 대통령 현충원 참배할 때 끼워줬다. 이게 도대체 뭐냐. 단지 이 정도 되면은 추미애를 열렬히 지지하는 그 대깨문들 그 눈치 보느라 그랬다? 이거는요 저는 말이 안 먹힌다고 봅니다. 그 대깨문들이 뭐예요 원래? 문바들 아닙니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인이 건드리면 무슨 눈알 파버린다 이런 막말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문과 추가 갈등해서 추가 문의 지시를 거역했다면 그 대깨문들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오히려 추미애를 공격할 확률이 높죠. 우리 인이 그 지시를 네가 뭔데 감히 거부해? 오히려 추미애가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에 대한 열혈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고 추미애를 가급적 자극하지 않고 있다. 이런 해석은요 저는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4개월뿐이 안 된 민정수석을 이거 윤석열 징계 잘못 처리했다 해서 경질시켜버리는데, 그 정말 장본인인 추미애는 뭐 사의 표명부터 시작했고 사표 수리부터 시작했고 한 두어 번에 걸쳐서 오히려 비비 꼬이게 만들고 청와대의 어떤 뭔가 그 입장 표명을 더 어렵게 만들고 뭐 이러는데도 청와대는 추미애를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그럼 뭐 말 못하는 속사정. 그 추미애 입이 두려운 게 아닌가. 뭔가 문재인이 추미애에게 그 결정적인 약점을 잡히고 추미애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일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결정적인 거를 추미애가 지금 쥐고 있다. 이를테면 뭐 문준영이 건이 될 수도 있고 문다혜 건이 될 수도 있고 김정숙 건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법무장관 하면서 대통령 관련해서 아주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추미애가 지금 손에 쥐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추미애 심사를 어렵게 만들면 추미애가 그 돈키호테가 언제 뻥 터뜨릴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는 거